아들아, 내 다리가 왜 이럴까? 부모님의 그 혼잣말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요즘 들어 부모님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절뚝이시거나 힘이 빠져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어르신 10분 중 7분이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외면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 작은 속삭임을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우리 뇌와 가장 정직하게 연결된 생명의 통로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위험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행복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비명을 함께 확인하고 매일 아침 3분,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의 자가 진단법을 배우고 생명의 수치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뇌혈관을 청소하고 지켜주는 고마운 음식들 마늘 몇 쪽, 호두 몇 알까지를 기억하고 평범한 걷기 운동을 생명의 길로 만드는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고 만약의 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상황 대처법을 가슴에 새기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 3가지를 마음에 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한 생명의 체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제 진심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할머니, 그리고 너무나 달랐던 운명. 30년 의사생활 동안 예방할 수 있었던 병으로 쓰러져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만큼 가슴 아픈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똑같은 후회를 되뇌십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다리가 이상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자식들 걱정시킨다며 아픔을 숨기시는 게 미덕이라 여기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특히 다리는 뇌가 보내는 조용한 SOS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가을, 저는 두 분의 할머니를 비슷한 시기에 만났습니다. 한 분은 68배 박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몇 주 전부터 왼쪽 다리가 남의 살처럼 느껴지고 작고 저릿한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 혈액순환 안 돼서 그래요. 파스 붙여드릴게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할머니 역시 쉬면 낫겠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2주 뒤 할머니는 거실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수술로 목숨은 구했지만 몸의 왼쪽 절반에 평생의 마비를 안고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예전처럼 손주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날들을 그리워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 분은 72살의 이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역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고 걸을 때 자꾸 발을 끄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 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랑 병원 한 번만 가주세요라며 할머니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왼쪽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할머니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그때 우리 딸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길을 못 걸었을 거야라며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두 분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관심과 신속한 행동이었습니다. 파스 한 장으로 덮어버린 시간과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던 그 시간이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찜질이나 마사지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뇌가 보내는 애절한 신호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필 다리가 먼저 소리치는 걸까요? 우리 뇌는 신비롭습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사랑으로 감싸 안듯 지배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몸에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가장 정교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손과 발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다리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뇌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 위대한 지휘자의 목소리가 희미해집니다. 뇌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다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연주를 해야 하는 다리라는 악기가 먼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높은 건물의 수압이 약해지면 가장 높은 층부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쪽 다리가 함께 아프다면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쪽 다리만 이상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긴급 타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며칠 뒤 괜찮아지는 것 같아도 안심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뇌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발 나를 좀 돌아봐 줘 라고 외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7가지 약속,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 이제 당신과 제가 함께 지켜봐야 할 우리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간절한 신호입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외로운 저림, 한쪽 다리만 저려온다. 다리를 꼬거나 잘못된 자세로 잔 뒤의 저림과는 다릅니다.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늘 같은 쪽 다리만 저려온다면 뇌혈관이 보내는 외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쓸쓸한 발걸음, 다리를 끌며 걷는다 보니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한쪽 발을 좀 끄시네. 가족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희미해지면서 발끝이 땅에 쓸리는 슬픈 소리입니다. 위태로운 균형, 자꾸 휘청거리며 걷는다. 평생을 굳건히 걸어오셨던 분이 갑자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린다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월 탓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걸림돌, 자꾸 걸려 넘어진다. 유독 한쪽 발만 문턱에 걸리고 평평한 길에서도 발이 헛디뎌진다면 뇌와 발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발이 어디에 있는지 뇌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사라지는 힘, 다리가 버티지 못한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주저앉을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힘찬 명령이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6번째 약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린다. 혹시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가 스르르 떨리거나 나도 모르게 툭 움직여 놀란 적 없으신가요?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로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겨 보내는 혼란스러운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지휘자인 뇌가 아주 작은 떨림으로 나 지금 위험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약속, 감각이 사라진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예전만큼 뜨겁지 않거나 차가운 방바닥을 딛는데도 감각이 무뎌진 것 같으신가요?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이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통제나 팥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다리가 아닌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보내는 이 마지막 구조 요청을 외면하고 계속 다리만 주무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발 나이 탓, 피곤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몸의 한쪽에서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서 당신의 뇌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적을 만드는 아침 3분, 나를 살리는 자가 진단법. 이런 증상들은 처음부터 거대하게 오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네 할 정도의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신호를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을,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딱 3분만 투자해 주세요. 두 다리의 약속 확인하기 의자에 앉아 팔을 가슴에 모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굳건하게 힘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쪽 다리가 유독 힘겨워하며 당신의 몸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중심 확인하기. 눈을 감고 팔을 벌린 채 30초만 서 보세요. 평온하게 서 계신가요? 아니면 자꾸만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며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당신의 뇌가 세상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맨발로 서서 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양쪽 발바닥이 세상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쪽 발바닥만 유독 무심하고 차갑게 느껴지나요? 집안에서 10걸음만 똑바로 걸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여보, 내 뒷모습 좀 봐줘. 내 걸음이 예전과 같은지. 혹시 한쪽 발만 땅에 끌리며 슬픈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작은 점검에서 단 하나의 의심이라도 발견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편지입니다. 무서운 통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면입니다.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10분 중 7분은 쓰러지기 한참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7분 중 병원을 찾은 분은 단 2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분은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이러다 말겠지라는 외면으로 그 골든타임을 모두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미리 병원을 찾아 조기에 발견한 분들은 90% 이상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후유증 없이 예전처럼 웃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쓰러진 뒤에야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거나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 언어장애와 같은 끔찍한 후유증을 평생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뇌경색이 시작되면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죽어갑니다.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곧 뇌다. 후회와 감사가 엇갈렸던 두 아버지의 이야기. 제가 만났던 75세 김할아버지는 한 달 넘게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졌지만 그저 늙어서 그렇다며 자식들 걱정할까봐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다시는 당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의 자유를 영원히 잃고 휠체어에 앉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만 왔더라면 내가 왜 그리 미련했을까? 그 후에는 가족 모두의 가슴에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반면 68배 박할머니는 며칠간 왼쪽 다리가 이상하다고 딸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딸은 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무서워서 그래라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의 70%가 막힌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시술과 치료로 할머니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도 등산 다니시는 사진을 제게 보내주십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은 우리 딸이 구한 거야.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때로는 당사자보다 곁에 있는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챕니다. 아버지가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네. 그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합니다. 제발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같이 병원 가주세요라며 손을 잡아주십시오. 때로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잠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진짜 뇌경색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깜빡이는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마저 꺼지면 다음은 암흑뿐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 다리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정해진 시간에 터지는 시한폭탄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우리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보내는 애절한 신호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는
그 신호를 놓쳐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던 한 늙은 의사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그저 몸을 지탱하고 걷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메신저입니다. 뇌는 다리를 통해 속삭입니다. 주인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혈관이 막혀 숨쉬기가 어려워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만약 우리가 이 간절한 속삭임을 그저 나이 탓이라며 외면한다면 우리의 뇌는 언젠가 신호를 보낼 마지막 힘마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늦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따님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아 건강을 되찾으셨던 이 할아버님의 이야기를요. 얼마 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으신 할아버님의 얼굴은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오늘 이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 올 수 있었던 건 그날 내 다리가 한 말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7통의 편지를, 한쪽 다리만 보내는 외로운 저림, 쓸쓸하게 끌리는 발걸음, 위태롭게 흔들리는 균형, 이유 없이 넘어지는 아픔, 텅 빈 것처럼 힘이 빠지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는 떨림, 그리고 모든 감각이 무뎌지는 슬픔까지. 이 중간 하나의 편지라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해 약속해 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며 오늘도 두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는구나 감사하고, 눈을 감고 서서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안도하며 발바닥으로 세상을 느끼고, 나의 걸음걸이를 돌아보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막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 걸음 속에,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 속에, 고등어 한 토막과 호두 몇 알을 챙겨 먹는 정성 속에, 그리고 밥상의 소금기를 조금 덜어내는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것은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사랑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더 꼬박꼬박 챙겨 먹겠습니다. 이와 같은 당신의 작은 약속이 이 글을 읽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버튼 하나가 한 가정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기적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변화를 알아채주고 손을 잡고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물어봐 주세요. 요즘 당신의 다리는 안녕하신가요? 부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걸음걸음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이 늙은 의사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